감정이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은 감정의 발원지를 명리학에서 발견하고 황제내경과 유식학으로 감정 작동 원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합니다. 얼큰한 속풀이 명리 해시태그 무인일주 편. 구독과 좋아요 앤드 알람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속풀이 주인공은 무인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큰 산의 호랑이 무인일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무인일주는 마치 큰 산에 우뚝 선 호랑이와 같습니다. 산신의 기운을 품어 종교, 철학, 영성 같은 깊은 학문을 탐구하는 이들이 많죠. 자신의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거나 최고 자리에 오르는 인물도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호랑이 같은 야망, 자존심, 카리스마가 흐릅니다. 겁이 없고 꿈은 크며 호탕하고 강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인간미를 갖춘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인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2. 심리적 운명적 특성. 무인일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을 품은 산처럼 겉으로는 메말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제복이 흐릅니다. 또 일지의 편관이 장생에 놓여있어 원래는 나를 누르는 관성이 오히려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으면서도 겸손한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덕장 같은 기운, 고난을 기회로 바꾸는 힘을 가진 것이죠. 3. 인간관계와 사회적 모습. 무인일주는 학당기인과 문곡기인을 깔고 있어 똑똑하고 인상과 성품이 좋아 사람들의 호감을 삽니다. 덕분에 어려움이 닥쳐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무난히 넘기게 되죠. 다만 결혼에서는 의외로 실패 확률이 높은데 재혼을 하게 되면 귀인이 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아내가 강인하고 바쁜 사람일 수 있고 여성의 경우는 시댁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인일주는 어머니 덕이 있습니다. 힘들 때 어머니를 찾으면 늘 위로와 힘을 얻고 상속 문제에서도 형제와 사이좋게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장점과 단점. 장점은 분명합니다. 원칙과 소신이 확고하고 근면 성실하다. 책임감이 강하고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빠르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예리하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식신이 절지에 놓여 끈기가 부족하다. 겉으로는 호탕해 보여도 속으로는 소심하고 쉽게 나태해진다. 동업이나 보증, 돈거래는 실패 확률이 높다. 즉,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만이 무인일주의 성공법입니다. 잔머리나 요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5. 위기와 개운 포인트. 무인일주의 가장 큰 두려움은 신금입니다. 신금이 오면 편관과 인성이 사라져 명예와 직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겸손하고 베풀 줄 아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인사신운에서는 탕화살이 발동해 감정 기복이 심해지니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이 개운의 열쇠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의 근거를 명리학적 측면인 음양오행과 12운성, 12신살로 무인일주의 감정 에너지가 왜 그렇게 흐르는지 설명해볼게요. 1. 음양오행적 근거. 무토는 큰 산두터운 대지입니다. 양토라서 포용력과 지탱, 책임감을 상징합니다. 큰 산의 호랑이라는 표현은 바로 무토의 성질에서 비롯됩니다. 인목이라는 에너지는 봄의 시작, 발산, 성장, 생명력을 의미해요. 호랑이의 기운을 품고 있어 호탕함, 야망, 카리스마와 연결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토가 목을 극하는 자리인데 이 목은 편관인 관성으로 나타납니다. 즉, 자신을 누르는 기운 압박과 규율을 품고 있기 때문에 긴장과 동시에 성취욕이 강해집니다. 이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책임감, 카리스마, 자존심이 강하게 드러나고 동시에 무토의 두터움 때문에 따뜻한 인간미도 함께 나타납니다. 2. 12운성적 근거. 무인일주의 일지는 무토에게 장생입니다. 장생은 시작, 생명력, 생동감을 의미합니다. 즉, 무토가 인목에서 생기를 얻으므로 감정적으로 긍정적이고 생명력 넘치며 희망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또 장생은 학당기인, 문곡기인을 동반하기 때문에 지적, 문화적 매력과 좋은 인상, 좋은 성품으로 감정의 기반이 잡힙니다. 하지만 장생은 동시에 미숙한 기운이라 끈기에 부족 쉽게 포기책임 정각 같은 부정적 감정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3. 12신살적 근거. 무인일주는 지지인목을 통해 다양한 신사를 불러옵니다. 대표적으로 학당기인이라는 에너지인 학문, 지혜, 명예와 연결되죠. 감정적으로 공부와 배움에 끌리고 똑똑한 기운을 갖습니다. 문곡기인이라는 에너지인 재능과 말솜씨 표현력이 좋아요. 감정이 따뜻하고 품격 있는 매력으로 드러남. 백호살 무토와 인목의 강렬한 조합으로 호랑이 같은 기계 위험 두려움 없는 성격이 감정적 베이스에 깔립니다. 동시에 감정이 격해지면 돌발적으로 강하게 표출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살인상생 인목 속의 감목 평관과 병화 인성이 서로 상생하는 구조. 이로 인해 책임감, 지도력, 권위와 동시에 따뜻함, 자애가 함께 흘러 감정적으로 강하지만 인간미 있는 리더로 나타납니다. 한편 탕화살이라는 인사신 삼합 에너지가 발동할 수 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사건 사고의 위험을 내포.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제 무인일주를 황제내경과 아레야식 관점에서 심리와 건강이 작동되는 원리와 과정을 풀어드릴게요. 1. 황제내경적 관점 심리건강 작동 원리. 황제내경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음양오행의 기운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무인일주를 이 틀에서 보면 무토비위에 해당 소화운화 작용, 중재와 균형의 자리. 무토는 큰 산처럼 무거운 기운을 가지므로 심리적으로 책임감 무게감이 강하게 작동. 비위가 튼튼하면 소화력 집중력 끈기 발휘. 비위가 약해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 소화불량, 피로가 따라옴. 인목은 간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발산 성장, 진취, 계획, 결단을 주관해요. 간의 기운이 왕하면 감정이 호탕하고 의욕 결단력이 넘침. 하지만 인목은 토를 극함으로 지나치면 분노, 짜증, 급한 성격으로 발현. 황제내경에서 간은 장군의 관이라 했는데 바로 무인일주의 호랑이 기세와 맞닿음. 따라서 무인일주의 심리와 건강은 비위가 간목을 얼마나 조화롭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위가 무너지면 소화기 문제, 간당 관련 질환, 감정 폭발, 분노, 우울이 나타나죠. 2. 아레야식적 관점 심리 작동 과정. 아레야식은 불교유식학에서 말하는 8식 가운데 제8의식, 즉 무의식 저장식입니다. 모든 경험과 업이 저장되는 창고 같은 개념이에요. 무인일주의 구조를 이 틀에서 보면 무토는 저장, 지탱하는 에너지로 아레야식과 닮아있음. 경험과 기억을 산처럼 쌓아두는 성질. 인목 장생 에너지는 새로운 생명의 출발로서 아레야식에서 껴안고 있던 업식이 다시 발하는 과정. 즉 무인일주는 큰 산 속에 씨앗을 묻어두고 그것이 언젠가 다시 싹트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심리적으로 이 구조는 한번 경험한 감정 상처 기억을 오래 품음. 겉으로는 호탕하고 대범해 보여도 무의식 속에는 소심함 상처 열등감이 저장되어 있음. 하지만 아레야식이 발화할 때 그것은 다시 큰 도약, 명예 성취로 재구성됨. 그래서 무인일주의 심리작동은 상처를 곱씹다가 그것을 딛고 더 큰 힘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심리건강의 작동 경로 요약. 1단계는 무토의 저장 경험, 감정을 깊이 쌓고 아레야식의 저장 후 작용. 2단계는 인목의 발산 에너지가 튀어나와 야망, 카리스마, 분노로 드러남. 3단계로 토기운이 목기운 즉 비위가 간을 제어하면 따뜻한 리더십, 못 잡으면 소화불량, 상승분노 폭발. 마지막 4단계인 아레야식으로 전환되어 과거의 습관을 다시 발화시켜 큰 업적이나 명예 또는 상처로 바꿈. 4. 개운법 제한. 비위 보강을 위해 따뜻한 음식, 규칙적인 식사로 심리적 안정 끈기 강화. 간 기운의 조화를 위해 술과 기름진 음식 줄이고 걷기, 명상 분노와 기복 완화. 일기쓰기, 기도, 명상, 무의식 속 상처를 제해서 심리적 균형을 위해 호랑이 같은 기세에 쓸 곳을 명확히 정해두면 감정 낭비 줄고 업적 강화. 무인일주의 심리건강은 황제내경의 토목 균형과 아레야식의 저장과 발화가 핵심입니다. 즉 산처럼 묵직한 무토가 상처와 경험을 오래 품고 그것을 다시 싹트게 해 더 큰 성취로 나아가는 구조. 다만 균형을 잃으면 분노, 소화 불량, 기복이 문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별난 친구로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음 편에는 기묘의 마음작동 원리를 해석해보겠습니다. 얼큰한 속풀이 명리로 다시 만나요.